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불경기에다가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온 경우도 많고 해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은 현실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시가 공시지가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국세나 지방세의 압류,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법제 자체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매로 인한 물권 취득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붙어있는 그 부지, 즉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용 권능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임대차, 지상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보자면 임대차는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토지를 빌려 쓰는 채권의 개념, 즉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지상권은 채권이 아닌 물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과 동시에 이에 관한 등기까지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목으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재산권에 관한 설정 계약이 없어도 어떠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설정이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민법상 법정지상권 말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것일 것. 세 번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것. 네 번째,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인정되면 당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권 설정, 즉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위 문구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지상권 성립의 경우의 수에 대하여 다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되는 주요 케이스에 대하여는 법률가들의 유튜브 등에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경매나 공인중 개사들의 유튜브에 더 많이 나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검색하셔서 찾아보길 권유드립니다. 일단 요건 자체에 대해 검토를 해보자면 첫 번째 요건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에 대한 것인데요.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고 경매로 낙찰되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에 토지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 설정자는 그 나대지 상태에서의 담보 가치, 즉 건물의 사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설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보 가치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해당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하는 걸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외부에 공시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낙찰자 등 제3자의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근저당권자가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걸 동의해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음 요건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건물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구조와 외형을 갖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완벽한 건물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시점도 중요한데요. 나중에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경락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할 당시까지는 최소한의 기둥, 주벽 등 독립된 건물로서 그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여야 되겠지요. 다음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인이면 되고 설정 이후에 저당권 실행 당시까지 소유자가 계속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는데,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에게, 즉 나중에 건물 양수인이 된 자에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 경매나 공매 혹은 매매 등으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지언정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의 경매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고, 판결을 통해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를 한 후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인 민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7년 이상이며 부동산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2100 대표 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